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몇 달 뒤 임신이 돼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엄마가 많이 반겨주셨어요. 드디어 나도 할머니가 되는 거네. 감격스럽다.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결혼도 빨리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집 자식들은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아무도 모를걸? 그래도 30대 중반이면 많이 늦은 것도 아닌데 뭘 노심초사를 하고 그랬어. 내 친구들은 다들 할머니 됐다고 손주들 자랑하는데 나는 자식 둘 다 결혼할 생각도 없이 그러고 있었으니 내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그래도 엄마는 오빠랑 나한테 결혼하라고 닥달하거나 그렇진 않아서 참 고마웠어. 결혼이 닥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닥달을 해서 뭐 하겠어. 그나저나 항시 몸 조심하고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근데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그냥 엄마가 해준 잔치국수가 먹고 싶긴 해. 겨우 잔치국수가 먹고 싶단 말이야? 겨우라니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근데 오빠네한테는 말하기 좀 그렇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새언니 성격에 말 안 했다고 또 난리치지 않겠어. 그러니까 서운해하더라도 말은 해야지. 그럼 엄마가 대신 말해줘. 난 새언니가 영 불편해서 말하기 좀 그렇네. 그래, 그럼 내가 말해 놓을게. 라며 엄마와 통화를 마쳤는데요. 오빠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거든요. 오빠와 새언니 둘 다 나이가 많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먼저 임신을 하게 돼서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고 친정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뭘 이렇게까지 많이 차렸어. 손주가 생겼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 음식하는 내내 콧노래가 나와서 아주 행복했어. 엄마한테 이런 행복을 줘서 진짜 고마워. 늘 느끼는 거지만 엄마는 진짜 긍정적인 것 같아. 나도 엄마처럼 긍정적인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참이야. 우리 딸이 칭찬해주니까 더욱 힘이 나네. 엄마가 시종일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또한 얼굴에 미술을 머금은 채 반겨주셨고요. 그런데 엄마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우리에게 말했어요. 네 오빠랑 새언니도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한 10분만 기다렸다가 밥 먹자. 오빠랑 새언니까지 부른 거야? 새언니 입장에서는 불편할 텐데 뭐하러 불렀어? 부르긴 누가 불러. 난 그냥 네 오빠한테 소식을 전한 것뿐인데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너랑 정서방이 온다고 했더니 네 오빠 부부도 오겠다고 하길래 그냥 오라고 했어. 오고 싶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진짜로 새언니가 오고 싶어 했단 말이야? 제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도 놀랐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네 새언니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암튼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잠깐만 앉아있어. 엄마 말에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는데요. 사실 친정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새언니였거든요. 새언니 성격은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한 그런 성격으로 우리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저를 더 챙겨주면 입을 대빨래민 채 삐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 새언니를 많이 불편해했고 엄마가 오빠에게 대놓고 집에 자주 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도연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며느리한테 전화도 자주 할 필요 없고 집에 자주 올 필요도 없다고 전해주렴. 그래도 엄마 아버지랑 가까워져야 한다고 자주 찾아뵙고 싶어 하던데요. 아니야. 요즘 트렌드는 알아서 각자 잘 사는 거라잖니. 그러니까 니들끼리 잘 살면 되지. 굳이 우리랑 친해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엄마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는 시기 질투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많이 예민했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기분이 수시로 널뛰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 새언니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 식당은 평소 엄마가 친구분들과 자주 가던 식당이다 보니 우연히 엄마 친구분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 친구분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러 왔던 모양으로 손주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다가가 5만 원권 한 장을 지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아빠도 귀엽다면서 악수도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고 우리 부부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새언니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내내 새언니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식사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고 잠시 후 식사를 하고 곧장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와 제가 차를 준비하고 있던 중 방에서 새언니와 오빠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새언니가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네 차는 왜 간 거야? 혹시 다툰 거니? 엄마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뭐?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가 뭘 어쨌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가 아까 무슨 실수라도 한 거니? 엄마가 사색이 된 채 가족들을 둘러봤고 남편과 제가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고 있었는데요. 오빠가 짜증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엄마 아버지가 그 엄마 친구분 손주가 예쁘다고 돈도 주고 막 좋아하셨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러시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압박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압박이라니? 우리가 언제 압박을 했다고 그래? 그냥 두 분이 그 친구분 손주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거야 애가 워낙 예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럼 내 친구 손주 보면서 못생겼다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니? 거기다 내 친구랑은 워낙 친한 사이다 보니까 반가워서 더 그랬던 것뿐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두 분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아무래도 집사람이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며 오빠도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가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가 억울하다는 듯 입을 뗐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상전도 아니고 눈치 보여서 못 살겠네. 젊은 니들이 봐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니? 아니, 아까 나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런 생각할 틈도 없던데.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나 보네. 그냥 엄마 아빠가 이해해. 해도 너무하잖아. 저번에도 말이야. 홈쇼핑에 괜찮은 옷이 하나 나오길래 내가 며느리한테 저거 예쁘지 않니? 그랬거든. 근데 같이 TV를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나도 시어머님이랑 같이 TV 보다 보면 어머님이 나한테 많이 물어보시긴 해. 그래, 다들 그런다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 새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방으로 쓱 들어가는 거야. 설마 옷이 어떻냐고 물어봐서 화가 났다는 거야? 말도 마라. 방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네 새언니가 먼저 나가더라고. 네 오빠도 인사도 없이 바로 따라 나가길래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오빠 말이 아주 가관도 아니야. 뭐라고 했는데? 라는 제 물음에 엄마가 오빠와의 통화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도연아, 니들 갑자기 왜 그렇게 나간 거야? 그게 엄마가 집사람한테 옷이 예쁘지 않냐고 물어봤다면서요. 설마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갔단 말이야?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그게 집사람 입장에서는 엄마가 마치 옷이 예쁘니까 사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뭐? 난 그런 말 한 적 없었어. 그냥 집사람은 그렇게 느껴졌대요. 아니면 굳이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봤겠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집사람이 좀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빠의 말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엄마가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네요. 그날 엄마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성격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었으니까요.
그 뒤 우리는 새언니와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갔습니다. 하물며 부모님 생신에도 오빠 부부는 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니 그동안 가족 모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 이해하려 많은 노력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고 기쁨도 잠시 새언니가 또 스트레스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부부에게는 한동안 비밀로 할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그날 오빠 부부도 온다는 말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남편도 새언니를 많이 불편해했으니까요. 그런데 곧 오빠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빠가 새언니 손을 잡고는 호들갑을 떨어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턱이 있네. 조심해. 알았어. 라며 새언니가 조심스레 발을 떼는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거니?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이어서 조심해야 해서요. 뭐? 임신? 니들 임신한 거니? 네, 참 신기하게도 아가씨랑 같은 시기에 낳을 것 같아요. 새언니가 어깨에 힘까지 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정말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아가씨.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우리 둘이 같은 시기에 임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신기하네요. 암튼 진짜 축하드려요. 제 말에 새언니가 조심스레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고기? 네, 한우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래? 그럼 당신이 가서 한우 좀 사와봐. 엄마가 아빠에게 말을 하자 아빠가 겉옷을 챙겨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이 급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녀오면 되네. 아닙니다.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남편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둘러보던 새언니가 약간은 놀리듯 말했어요. 아가씨가 국수 먹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잔치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그럼 아가씨는 딸인가 보다. 네? 딸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들 가지면 고기를 많이 먹고 딸을 가지면 고기보다는 다른 게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딸인가 보네요. 하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 네. 근데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별 상관이 없어서요. 새언니 말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새언니는 네 자매 중 둘째였기에 아들을 많이 바라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성별은 상관이 없었고 부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거든요. 제 말에 새언니가 한껏 비꼬며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성별은 상관없다고 하는 말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고모부가 장남인데 당연히 아들이길 바라지 않겠어요? 글쎄요, 우리 어머님은 건강하게만 낳으라고 하셔서요. 그게 다 돌려 말한 건데 아가씨가 눈치가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네요. 어머님도 손자가 더 좋죠? 새언니가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새언니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손자도 좋고 손녀도 좋고 난 다 좋다. 그래도 손자가 더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지. 손자도 좋긴 하지. 엄마가 억지로 대답을 하자 새언니가 보란 듯이 제게 말했어요. 봤죠, 아가씨? 이게 어머님 실제 마음인 거예요. 아, 예, 그렇네요. 식사를 하던 중 새언니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손주 태어나면 어머님이 봐주실 거죠? 내가? 순간 엄마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엄마가 제게 말했거든요. 딸, 손주 태어나면 엄마가 봐줄 테니까 회사 계속 다닐 생각해. 엄마는 도중에 교직 생활 그만둔 게 그렇게나 아쉬웠잖니. 하긴 엄마 친구분들 중에 아직도 선생님 하고 계신 분들 많긴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때 안 그만뒀으면 지금도 잘하고 있었을 텐데 아쉽지 뭐야.
그러니까 너는 육아 때문에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다닐 생각해. 요즘은 여자도 직장이 있어야 한다니까. 엄마, 요즘은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회사 선배들도 육아휴직하고 다들 출근하더라고. 그래도 육아하다 보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회사 쉽게 그만둘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육아를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남매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엄마도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하는데 손주 보느라 또 고생을 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도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엄마에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육아까지 맡긴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날 새언니가 조카를 봐달라는 말에 엄마가 놀랄 수밖에요. 그 누구보다도 새언니를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엄마는 제 육아를 도와줄 생각이었기에 엄마가 많이 당황한 채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또다시 눈물이 터져나올 듯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가씨 애기 봐주느라 우리 아들은 안 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게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부 갈등도 많고 그렇더구나. 그러다 보니 내 친구들도 다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추세더라고. 어머님, 저는 아가씨처럼 좋은 직장도 아니라 출산휴가도 눈치 보면서 잘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가씨는 출산휴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봐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던데. 좀 생각을 해보자꾸나. 안 돼요. 무조건 우리 아들 봐주셔야 해요. 이 집안 장손이잖아요. 아가씨도 찬성하시는 거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육아를 부탁할 생각은 전혀 없긴 해요. 새언니가 제 말을 자르며 말을 했고 엄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엄마를 압박했습니다. 식사 후 오빠 부부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사과를 했습니다. 은혜야, 아까 기분 나빴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새언니는 아직 성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저러다 딸이 나오면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아직 성별도 모르면서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 요즘 세상에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 나보다 생각이 더 고리타분하다니까. 그나저나 난 네 새언니랑 엮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걱정이다. 그러게 말이야. 새언니 성격 때문에 많이 부딪힐 텐데 걱정이네. 되도록이면 거절해봐. 네 새언니 성격 몰라서 그래. 아까도 봐. 눈물까지 쏟으려고 하면서 또 시작이잖니. 엄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놓으셨는데요. 엄마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에 저도 걱정이 되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먼저 출산을 했고 한 달가량 있다가 새언니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아들을 낳았고 새언니가 딸을 낳았는데요. 새언니가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나 울었다네요. 그 뒤 저는 회사에 출산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 집중했지만 시어머님이 오며 가며 많이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도 좋은 분이셨기에 시댁에 가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특히나 시댁에는 할머님도 함께 계시다 보니 육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가 출산을 하고 난 뒤부터 엄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새언니 친정은 지방이다 보니 엄마가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질구레한 것은 그냥 넘기면서 엄마가 많이 참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려서 봤더니 엄마가 서 계셨기에 급히 문을 열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엄마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잖니. 서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갑자기 일이 있다고 사돈 양반 두 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진짜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뭐라고 했는데 그래? 사돈 양반 두 분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급하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거든. 근데 안 사돈이 가까이 오더니 나한테 사돈은 손주 봐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신용카드도 받았어서 아주 좋겠네요. 근데 손주 봐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돈 쓰면서 푸시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 살림 어려운 거 뻔히 하시면서 카드는 좀 줄이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신다고 하던데 손주 봐주면서 카드까지 그리 쓰시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더라니까. 엄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매달 200만 원씩 받았어? 200만 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매달 꼴랑 20만 원 주고 카드 하나 주는데 그 카드로 분유 사고 기저귀 산 게 전부야. 최근 들어서는 집에 반찬도 좀 해놓으라고 하길래 반찬거리는 내 카드로 샀는데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다녔다지 뭐니. 근데 사돈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건데? 라는 말에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사돈 어르신 말을 듣고는 바로 거실로 나가서 새언니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손주 봐주고 여기서 살림까지 다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씩 주고 있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안 사돈한테 내가 한 달에 200씩 받고 카드도 막 쓰고 다닌다고 했다며. 내가 카드를 막 쓰고 다녔다고? 카드 내역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분유랑 기저귀 산 게 전부인데 확인이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거기다 나한테 200만 원씩을 줬어.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건 그냥 제가 장난삼아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장난삼아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녀? 그래서 안사돈한테 카드 좀 그만 쓰고 다니라는 말을 듣게 해. 너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엄마한테 호세 좀 부려본 것 뿐이에요. 라며 새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네요. 그 바람에 사돈어르신 두 분이 엄마에게 사과를 했지만 엄마가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그곳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네 새언니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나한테 불만이 쌓여서는 안사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하소연을 했다잖니. 내가 보다 그런 싸가지 없는 인간은 처음이라니까. 그래서 안사돈 어르신은 뭐라고 하셨는데? 네 새언니 등짝을 날리고 완전 난리가 났지 뭐. 그래서 난 그냥 여기로 와버렸잖니. 사실 그동안 네 새언니가 어찌나 개념 없이 행동하던지 그거 다 말하려면 밤을 새야 할 지경이야. 그치만 내 식구니까 난 어디 가서 네 새언니 험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엄마가 솟구치는 울분을 누르지 못한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제가 아빠에게 사실을 말했고 아빠가 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다음날 오빠와 새언니가 부랴부랴 본가에 갔지만 아빠가 고함을 지르면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다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갑자기 육아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해요? 뭐? 육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돈 주고 안사돈한테 봐달라고 하면 되잖니. 난 두 번 다시 네 자식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고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엄마가 어찌나 크게 소리를 지르시던지 오빠와 새언니가 움찔한 채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 뒤 사돈어르신이 조카를 돌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날은 오빠가 전화해서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집에만 가면 장모님이랑 집사람이랑 싸워서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오빠가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다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근데 장모님이 집사람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신다니까. 난 장모님이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는데 네 새언니한테 개념 없는 미친 뭐라고 하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결국 네 새언니 회사 그만둘 것 같아. 장모님이 도저히 못 봐주신다고 했거든.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연 끊고 살자는 말까지 하고 가셨어. 진짜? 지금 네 새언니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그건 오빠랑 새언니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잖아. 그건 나도 아는데 우리가 주말마다 가서 빌고 있거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주시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오빠, 양심 있으면
엄마 아빠 좀 그만 힘들게 해. 엄마 아빠는 두 사람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시니까 다시는 찾아가지 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마. 나도 새언니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니까.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새언니를 데리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사과를 하셨다네요. 그나마 사돈 양반 두 분이 와서 막 허리 숙여가면서 사과를 해서 마음이 좀 풀어지긴 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안 싸더니 네 새언니 욕을 하는데 그날 보니까 그 욕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아주 개념 없는 미친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쌍판타기가 어쩌고저쩌고 진짜 욕을 찰지게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봉투에 돈까지 넣어서 주셨고 말이야. 봉투에 돈을? 그동안 손주 봐주는데 20만 원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시면서 네 새언니 데리고 가서 돈 뽑은 거라고 하시더니 긋고 주고 가시더라고. 네 새언니 무릎까지 꿇리면서 등짝을 막 날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시더니 네 새언니 보고 그만 가라고 하더니만 절대로 사과 받아주지 말라고 아주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요즘도 오빠랑 새언니가 찾아오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도 밖에서 빌어대는데 상관도 안 했어. 아주 꼴도 보기 싫다니까. 라며 엄마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뒤 새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요. 그날 하필이면 시어머님과 할머님이 함께 계셨기에 제가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찌나 울면서 매달리던지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언니가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께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매일같이 손주 봐주시는데 엄마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부려먹고는 200만 원씩 드렸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요. 저 같아도 절대 용서 못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새언니가 제 손을 붙들고 빌어대고 있자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할머님이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뻥튀기를 했단 말이야. 그 정도면 거진 사기꾼 수준이네. 이보시오 사돈. 그 정도면 신종 사기꾼 저리 가라 아니겠소. 사돈 양반이 참 점잖은 분이시던데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을까 그래.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우리 손주 며느리 봐봐. 얼마나 착해. 그러니 집안에 계속 좋은 일만 생기잖아. 지금 사돈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 같소이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시어머님한테 가서 손이 파리 되도록 빌어야지. 왜 시누이를 찾아와서 이러고 있는 거요? 그 짝이 그러면 시누이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그 짝은 아직 한참 멀었다 그 말이요. 제발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살아요. 할머님 말에 새언니가 눈물만 쏟고 있자 할머님이 다시 입을 떼셨어요. 애미야, 너 말이야. 이 사연 좀 거기 보내봐라.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아, 사연을 부탁해요? 그래, 거기 사연을 부탁해 말이야. 거기다 사연 좀 보내봐라. 거기 사연 들어보면 가끔 정신이 칠렐레 팔렐레 하는 며느리 사연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진짜 그런 며느리들이 있나 싶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그런 며느리가 있긴 있나 보네. 애 봐준 시어머니한테 2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다고 뻥치고 다닌 거면 이건 완전 신종 사기꾼이잖니. 그러니까 거기 보내보란 말이야. 아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거기에 사돈집 얘기를 보내요. 못 보낼 게 뭐가 있어. 사연 보낼 때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꼭 그렇게 적어서 보내야 한다. 할머님 말에 새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채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그런 할머님 말씀을 들으며 진짜로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기가 막힌 마음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